등교 일정이 또 늦춰졌습니다. 고3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모두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음성에서 청주에 이르는 철도 사업을 음성군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천과 청주를 연결하는 노선과 경쟁이 예상됩니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 조건으로 내걸었던 과학자촌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은퇴 과학자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구온난화에 생태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백산 박제류 산란 시기가 빨라진 게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등교 일정이 또 늦춰지면서 교육 현장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입시와 취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등교 연기가 가장 당혹스러운 건 고3 수험생들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등교하더라도 그동안 미뤄졌던 학력평가와 중간고사 같은 5개의 시험을 1학기 내내 봐야 합니다. 수시에 필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미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하고 있거나 그랬을 텐데 지금 이거 중간고사 시작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해요. 학부모들의 속도 탑니다. 재수생과 비교해 너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이들이 수준 낮은 온라인 강의를 듣는 시간에 그 아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는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등교가 늦어질수록 자격증 준비는 물론 실습도 어려워져 취업에 더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실제적인 실습을 하지 못한다는 점,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등교가 벌써 5차례나 미뤄지면서 시험 실시 여부를 포함한 시험 일정과 수업 일수 등 학사 일정 전반에 걸쳐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3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마지노선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5번의 시험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변경이 사실은 곤란할 겁니다. 현재로선 등교 날짜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갈 길을 바쁜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서울 이태원을 방문한 교직원과 외국인 강사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소속인 원어민 보조교사 가운데 지금까지 11명이 이태원 방문 사실을 알려와 진단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도내 학원에도 외국인 강사가 200여 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태원 방문자가 있을 경우 업무 배제와 자가격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중부내륙철도에서 음성을 관통해 청주에 이르는 지선 사업을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비슷하지만 다른 노선을 청주와 진천이 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유치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중부내륙철도.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를 지나는 기존 노선에서 갈라지는 지선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요구하는 노선은 감곡에서 금왕, 충북 혁신도시와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에 이르는 55.3km 구간. 음성군은 중간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치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구대로 노선이 생기면 음성에서 수도권까지 환승 없이 1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는 전체 통행량 중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87.5%로 굉장히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문제는 음성군과 별도로 진천과 청주가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철도망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충북 혁신도시부터 청주공항 구간이 음성군 구상안과 겹치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 등 두 사업의 목표 또한 비슷합니다. 다만 진천을 관통하는지 음성을 관통하는지가 다릅니다.
철도만 놓여진다면 정군 이래 한 125년 만에 이렇게 좀 생기는 거고요. 또 진천군에 또 희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역 상생 발전. 각각 2조 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은 두 사업 모두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두 자치단체도 표면적으로는 경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청주공항까지 건설하는 비용이 하나로 다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관계 노선이지 경쟁관계 노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이르면 올 연말 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두 사업 가운데 하나라도 반영하는 건 쉽지 않아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로 중단된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충주시가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주시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국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유지를 결정했다며 이달 안에 중단됐던 설계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이 드러난 업체 2곳에 대해 석 달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주시 공무원 15명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가 제시한 별도의 추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칭 준비된 재수생답게 일찌감치 구상해온 과학자촌 조성이 그 첫 신호탄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최고급 호텔이 부럽지 않은 240세대 규모의 거주시설. 은퇴한 과학자를 위해 지난해 대전에 건립된 사이언스 빌리지입니다. 은퇴 과학기술인들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퇴 후에도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립됩니다. 충북에도 이런 사이언스 빌리지를 만들자는 게 충청북도의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대전처럼 복지의 성격을 넘어 은퇴 과학자들의 집단 거주촌을 지역에 조성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치나 규모, 조성 기간 등 모든 게 백지 상태였던 이 구상이 구체적인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너지가 실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이언스 빌리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관 가속기 유치 조건에 포함한 별도의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이미 연구 용역 예산 1억 원을 집행하는 등 각종 부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방사관 가속기 추가 구축 공고 이전부터 충청북도가 준비하던 구상이라 입지 결정과 동시에 추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게 방사관 가속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걸 갖다 거기다가 써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써먹었더니 그것 때문에 점수를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이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 계획에 충청북도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모두 7천억 원 상당의 24개 사업. 다음 주 정부와 이행 협약을 체결한 뒤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생태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물지표로 지정된 박새류의 산란 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게 소백산에서 확인됐는데요. 개체군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조그마한 부리안 가득 깃털 뭉치를 물고 온 곤줄박이. 인공둥지에 알을 낳기 시작했는데 부화에 대비해 보온재를 퍼나르는 겁니다. 또 다른 곤줄박이 부부도 산란을 준비하느라 수없이 둥지를 들락날락합니다. 아침만 해도 텅 비었던 둥지가 반나절 만에 온갖 이끼와 깃털로 가득 차 푹신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참새만한 크기에 머리는 검고 몸통은 황토빛을 띤 곤줄박이. 우리나라 텃새인 박새류로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환경부의 기후변화 생물지표로 지정돼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얘네들의 산란이나 이제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는 내시경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박새류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방법으로. 국립공원공단이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소백산에 설치한 인공둥지는 7곳. 올해는 4월 2일 첫 산란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1년보다는 19일이나 빨라졌고 지난해보다는 9일이 빠릅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박새류 산란 시기가 빨라진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란을 준비하는 3월 평균 기온이 조사 지역인 단양군 영춘면의 경우 올해 6.64도로 9년 전에 비해 3.7도나 상승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란 시기가 달라지게 되면 먹이가 되는 곤충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개체군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박새류의 산란 시기가 달라지고 있으며 새끼에게 먹이가 가장 필요한 시기와 새끼에게 먹이가 되는 나방 유충의 출현 시기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위협을 줄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서울 이태원에 다녀온 충북 48번 확진 환자의 접촉자들이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CCTV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확진 환자 2m 거리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접촉자 35명을 찾아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 35명은 현재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충북 48번 확진 환자가 택시기사와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주시가 택시 운수 종사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영업 운행 중에는 입과 코를 가리도록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청주시는 추가로 택시업계에 8억 8천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혈액투석액 공장이 음성에 완공됐습니다. GC 녹십자 MS는 진천 음성혁신단지에 260억 원을 들여 음성 2공장을 완공해 이달 말 첫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410만 개 혈액투석액을 생산할 수 있고 모든 공정을 자동화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연기됐던 제천 관광택시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제천시는 경북 경산에서 제천을 찾은 부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1호 탑승객 환영 행사를 열고 관광택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한 대를 배정받아 최대 10시간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는 전세 택시 서비스로 코로나19 상황에 단체 관광보다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이후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했던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른바 명문고 육성을 목표로 일반계 사립고를 선별 지원하기로 하고 어제까지 학교 신청을 받았지만 자동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